대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한밭수목원 등 7곳에서 매주 모기를 채집한 결과 지난 1일 채집한 모기 가운데 작은 빨간 진모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분석 검사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피부 노출을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영시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보고 감염병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6개 반 110여 명을 동원해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구와 중구보건소가 분담해 행사장 일대에서 방역 소독을 벌이고 방역 기동대를 투입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범 학술상 수상자로 양자과학자인 이수용 선임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의범 학술상은 국방 분야에 약 1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고 김용철 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이 연구원은 양자 분야에서 16편의 SCI급 논문을 등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첨단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연합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 투약해온 혐의로 30대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구속된 가운데 카이스트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카이스트는 범죄와 관련된 연합동아리는 카이스트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님을 밝히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검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시킨 혐의로 대학 연합 동아리 회장인 30대 카이스트 대학원생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1학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50건의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고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 대전 52건, 세종 33건, 충남에서 65건의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교육 방해 활동이 가장 많았고 모욕, 명예훼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로 휴직한 교사는 대전은 2022년 1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같은 기간 세종은 29명에서 33명, 충남은 114명에서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을 담은 자치법규가 공개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규칙안 25건을 일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개된 제정안에는 광역연합 설치 이후의 조직 구성과 운영, 행정, 재정,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동시에 연합의회 최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째를 맞아 오늘 세종보 상류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환경단체 연합은 세종보 재가동과 신규 댐 건설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이 재검토에 들어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폐막한 보령 머드축제에 외국인 8만 2천여 명을 비롯해 165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령시는 올해 보령 머드축제 방문객이 장마와 폭우 등 악조건에도 지난해보다 6.1% 늘었고 유료 입장객은 3만 9,9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올해 축제가 K-팝 축제와 머드 가요제 등이 기획 공연으로 방문객이 는 것으로 보고 내년 충남 방문의 해에 맞춰 새로운 행사 기획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정에서 2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대전시 가양동의 한 식당에 60대 남성이 몰던 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점심 식사를 하러 온 손님과 종업원 등 67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유리문과 테이블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 지천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상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청양에서 하루 11,634톤의 물을 사용하는데 보령댐과 대청댐에서 각각 5,057톤과 1,151톤을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일부터 대전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주차비 하루 상한액은 10,000원이지만 프로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상한 없이 24시간 유료로 운영됩니다. 어린이 회관과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프로축구 관람객에게는 5시간의 무료 이용 시간이 제공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은 유성나들목 인근 교통 요충지에 있어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의 주차로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대청호 추동수역과 회남수역에 관심 단계의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강우로 유입된 영양물질이 대청호 하류까지 이동하고 폭염 속에 수온이 올라 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대청호 문의수역에도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대청호 취수원 인근 3개 지점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모두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영시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축제 기간인 내일부터 9일 동안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과 경찰, 재난거점병원 등이 참여하는 24시간 재난의료 대응체계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제장에 구역별로 3곳의 의무실을 설치하고 대전시 누리집과 SNS를 통해 축제장 인근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홍성 34도, 논산과 부여 35도 등으로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